아마존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우와 정말 놀랍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무인 매장이란 용어 때문에 실제 아마존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일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의 비즈니스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아마존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인 매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마존고는 2015년 12월 정도였을 거예요. Just Walk Out이라는 타이틀을 들고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냥 물건을 사고 들고 나가라 라는 컨셉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죠. 최근에 아마존고 그로서리를 또 오픈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편의점 사이즈의 매장에서 약 5배 정도 넓어진 매장에 신선 상품까지를 다 취급하는 매장을 오픈했죠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우와 정말 놀랍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무인 매장이란 용어 때문에 실제 아마존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일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이 아마존고가 이거를 처음 아마존이 발표하면서 정말 저 아마존고라는 서비스는 아마존만이 구현할 수 있는 정말 독창적으로 뛰어난 기술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저게 되면 실제 그 뛰어오르는 임금 수준을 커버하면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앞으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호기심 많은 티나가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실까요? 호기심이 많은 제가 작년에 시애틀 대원 빌딩 본사 1층에 있는 아마존고 1호점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익히 알다시피 카메라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준다. 한번 보실까요? 네,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 그 이미지 센싱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선반에 있는 센서들이 물건을 어떤 걸 짚고 내렸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AI 기술 기반의 딥러닝 기술들을 다 표방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영상들 보셨으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분 보이시나요? 뭔가 그 주황색 색깔의 아마존과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들었던 의문, 아마존고는 과연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인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제가 찍어왔던 영상을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 물건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 1명, 그 다음에 입장을 도와주시는 직원 2명,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옮기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업무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선반을 닦는 아까 그 냉장고 쪽에 붙어있는 인력과, 그 다음에 저기 멀리는 주류 매장에서 관리를 하는 2 친구, 뭐 선반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가보면 그 매장 규모가 되게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은 편의점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어요? 몇 명인지 혹시 카운팅 하셨나요? 네, 정확하게 6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이라는 용어를 썼던 아마존고에 갔을 때 실제 6명을 제가 만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마존고는 무인 매장으로 들었는데 왜 사람이 있는 거냐? 어떻게 된 일이냐? 답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Oh yeah, we gotta stock the shelves, we gotta check IDs for alcohol, we gotta make sure everybody knows how all this works, man. Lots and lots of people. I know, everybody thinks we're not here, but we're totally here. 네, 재고관리, 주류관리, 매장 이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Everybody thinks we are not here, but we are totally here. 예, 정확하게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 제가 던졌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천장에 달려있었던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 그게 고장이 나거나 매장이 좀 오래돼서, 이건 극단적으로 먼지가 안 꺼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닦으러 가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 무인 매장인가? 네, 정확하게 본사에 6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매장과 시간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를 거고,
기본적으로 물건을 채워넣으러 들어가고 재고 관리를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인력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력들이 있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6명의 인력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내면서 그 다음에 청소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아마존 고 같은 무인 매장이 시장 저변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편의점을 오픈하게 되면 사람 알바생 저희가 몇 명 있나요? 보통 이제 야간 시간에 가거나 사람이 많을 때 가더라도 그 주인분이나 알바생 1명 혹은 알바생 1명이 그 매장을 다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존고에 보셨던 것처럼 6명이 무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실제 카메라나 센서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하드웨어나 솔루션 도입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다음에 그 또 추가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유통업체들은 함부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게 뻔하고 마케팅적으로는 화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걸 도입해서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도 소비자로서 들어갔지만 제 얼굴이나 일단 앱을 찍고 들어가니까 제가 누군지 인식을 하게 되고 제가 무슨 물건을 사고 있는지를 다 트래킹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저희도 온라인 상에서는 항상 트래킹 당하면서 심지어는 제 뭘 클릭하고 어떤 걸 장바구니에 넣었고 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다 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건 오프라인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감시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고객 사이드의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고의 첫 번째 매장은 사이즈가 한 편의점 사이즈 정도 돼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취급하는 품목이나 매장 규모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I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예를 들어 매장에 지금은 한 맥스로 들어가봐야 100명 정도 들어가는 매장 크기라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미지 트래킹하고 하는데 크게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코스트코 같은 데나 대형 매장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걸 동시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버에 대한 부하라던가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들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앞에 있던 아마존 직원들이 뒤에 보셨나요? 주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트라고 하면은 슈퍼든 편의점이든 제가 좋아하는 비어네요. 맥주나 술, 담배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19세 이상인지를 검토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무인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국내는 특히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닐봉투 이슈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매장 내에 그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매장을 가게 되면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같은 걸 사서 오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무인 매장이 됐을 때는 이게 여기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들고 갈 수 있는 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내해줄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라는 이런 한계점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무인 매장인가?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존고를 볼 때 두 번째 드는 질문, 아마존고는 아마존만 구현할 수 있는 엄청난 서비스의 기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 업계에 뛰어들고 있고 저는 아마존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시장 내에서 자기네들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i5, 그랩앤고, 제핀, 스탠다드 콩니션, 트리그 비전, 미국 회사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CNBC에서 선정하는 업스타트 100에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무인 매장 기술 스타트업 중에서 유명한 이 아이파이라는 이 회사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와이파이로부터 이 브랜드 네임을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AI라는 기술이 와이파이처럼 일반화될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지어진 회사 이름이라고 그래요. 2016년에 지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아마존고가 2015년 12월에 이 서비스가 런칭한다고 대중에 이제 공표가 되면서 이 회사들이 설립이 되게 된 거죠. 스티브 구와 잉쟁이라는 두 친구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현재 시리즈 A에 누적 투자 182억을 투자 유치를 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부부예요. 이 부부가 이제 창업한 회사고, 둘 다 듀크대를 나왔어요. 되게 인재들인데, 남편은 애플을 갔다가 구글을 갔다 퇴사하고, 와이프는 구글에 먼저 들어갔다 애플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예, 굉장히 우수 인력들이 정말 저희는 들어가기도 되게 힘든 회사 두 곳에서 전부 경험하고 나와서, 이제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만든 회사가 아이파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솔루션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카드 센싱이나 QR 같은 걸로 모바일로 센싱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고, 매장 안에는 이런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 초소형의 매장을 처음에 오픈을 했고, 이게 한 4.5평 정도 되는 한국의 편의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해 나가면서 시장을 저변을 확대해 나갔고, 아마존고가 미국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파이라는 이 회사는 저변을 유럽 시장 쪽을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설립했던 곳이 네덜란드, 스큐는 한 70개 정도 있는 암스테르담 매장에 실질적인 매장을 오픈하였고,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갈 때 이제 내가 뭘 샀는지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서비스나 이런 구현 방식은 다 동일하고,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초소형 4.5평을 선보이고, 실질적으로 구현된 거는 네덜란드 7평짜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42평에 1500SKU까지도 상품수를 되게 다양하게 한 서비스를 런칭한 게 이 회사의 특징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무인 매장을 지향하는 아마존고, 이런 무인 매장들이 확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파이라는 회사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 비용이 높은 부분을 구독 기반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런칭하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취급 품목이나 매장 규모에 따라서 되게 솔루션을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아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평에서 42평까지 솔루션을 실제 적용한 매장을 오픈시켜서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이 김포에 있는 이마트24 매장이고요. 상당히 유사하게 제가 시애틀 갔을 때 매장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스트 워크아웃이 아니라 저스트 픽앤아웃입니다. 제가 운영 시간을 잘못 알고 가서 이마트24라 그래서 24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 보이시나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잘 안 보시는데 여기 근무자 미상주로 운영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11시부터 3시까지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시 방문한 이후에 후기를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품었던 아마존고는 아마존만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의 서비스다는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가 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는 우후죽순처럼 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문, 아마존고는 수익이 나면서도 소비자한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유통을 런칭하고 나서, 그러니까 리테일 책을 팔고서 그 다음에 다양한 유통 상품들을 이커머스로 판매를 하는 10년 동안에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수익화를 시켰던 게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또
유통의 셀러들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만들어서 FBA라고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또 각광을 받고 수익화 모델로 만들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회사들이 이걸 도입하는 거에 되게 지금 꺼리고 있는 상태고, 그 6명이 무려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인건비랑 그런 기술 솔루션 피를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자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 하나 지었어요. ASA라고, 그 오토메이션 스토어 바이 아마존. 뭐라고 이름이 나중에 지어질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Just Workout Technology라고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솔루션을 아마존 고 매장에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갖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기술을 판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최근에 기사가 났습니다. Just Workout 기술을 판매한다. 특히 고강 편의점,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소형 매장에서 그 스포츠 경기 보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생수 하나 사들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사고 야구장에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런 실제 워크아웃해서 되게 빠르게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에 먼저 기술을 접목시켜서 서비스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도입하는 매장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솔루션 피에 대한 단가가 떨어지고 하드웨어 도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찾아보면 뉴저지 공항에 처음으로 이 아마존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공항 매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솔루션을 도입한 그 예시가 나와 있고, 지금 매장 열었다까지는 아니고 첫 번째 클라이언트로 그 기술을 도입한 매장을 오픈한다 정도까지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파이 같은 회사들이 네덜란드 공항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를 도입해서 확산시키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다만 만들어진 매장 자체의 결제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들고 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것에 따라서 이 아마존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작년에 유통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발 충격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미국 유통업체. 그리고 실제 한 달 새 몇천 곳이 폐업한다. 그래서 오프라인 소매업에 대재앙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아직 인터넷 쇼핑이 페네트레이션을 보시면 한 12%? 끼케봐야 20%? 최근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좀 많이 더 올라가겠죠? 중국은 이미 거의 40%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 한국도 30%에 육박을 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 침투율이 되게 낮은 시장이라고 분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폐업도 하지만 또 신규로 많은 매장들을 온라인 유통 회사들이 다시 만들어내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저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가 그 매장에 가야지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제가 밤늦게 김포 매장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소비자가 오게끔 하는 그런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존이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돈이 안 되고 수익 모델 상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 향후에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스타트업들 중에서 혹여나 아마존이 인수를 하게 되거나 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이파이 같은 경우는 매장이 이미 글로벌에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 솔루션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급격히 도입 비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아마존은 또다시 클라우드, 물류에 이어서 이런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모델로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고에 관련된 무인 매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았고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는가가 제 요즘에 특히 큰 관심사이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파다 보니까 사업 모델이라는 것과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사업 모델인 걸까? 실제 돈을 벌고 있는가? 프로핏 모델이라는 것에 조금 개념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을 좀 나눠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고 앞으로 많은 질문과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회사들이나 내용들을 좀 찾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